프로텍은 1997년 설립돼서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고속 자동화 시스템 기반의 반도체 패키지 공정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제품은 디스펜서, 다이본더, 무인 운반차 등이며 표면 실장 공정과 LED 패키징,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디스펜서를 1998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시켰고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전자, LG전자,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등의 제품을 공급 중이며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739억 원, 영업이익 492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4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10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9.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18.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사의 반도체 제조용 설비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과 손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는데 5월 4일자 공시부터 좀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입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입니다. 엘파텍이 발행된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프로텍 최대 주주 특수 관계자의 신주 인수권 불행 사건이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와 이 특수 관계자 2인은 회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 즉 약속했다는 겁니다. 확약의 내용입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 2인이 프로텍 지분 18.14포인트 그리고 엘파텍의 제1회차, 2회차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행사 기간의 만료일까지 행사하지 않겠다. 두 번째입니다.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 2인은 동신주 인수권을 만기까지 보유 또는 엘파텍에 무상 증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 2인은 엘파텍이 발행하는 주식 신주 인수권 주식 관련 사채를 인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은 엘파텍이 발행한 제1회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요. 4억 5천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5억 7천 5백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가 좀 됐냐면 지금 회사의 내부 거래자, 내부의 어떤 거래 특혜가 있었다라고 회계 처리 기준을 좀 위반했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프로텍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그 대상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 인수권을 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의 어떤 이익 요건을 부합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은 빠지겠다. 본인들이 이 부분을 전량 회사 측에 돌려주겠다라고 네. 좀 결정한 의사결정이 좀 됐고요. 이에 대해서 5월 4일입니다.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프로텍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가 결정이 된 겁니다. 프로텍의 2022년도 4월 6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돼서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규정에 의해서 종합적인 요건에 의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회사의 주권 거래가 재개될 것이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는 추가 공시가 좀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취득 예정 주식 수요 42만 주입니다. 전체 취득 예정 금액은 123억 원입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5월 7일부터 2022년도 8월 6일까지입니다. 취득의 목적은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좀 밝혔고 위탁 중개업자로 KB증권을 내정했습니다. 취득 결정일 5월 6일이고요. 이를 매수 주문 한도의 총량은 4만 2천 주입니다. 즉 하루에 4만 2천 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월 2일까지 132억 원이었죠. 123억 원의 회사 자금을 통해서 전체 42만 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사실 지난 4월 8일에 프로텍을 다뤘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예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불행사 공시를 통해서 회사 측에서 그럼 이제 이 실수를 좀 극복하고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 프로텍의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고가 됐던 네네. 비교적 우량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뜬금포로 사실상 주권 거래 정지가 됐었죠. 그렇죠. 지금 관건은 이 증선위의 회계 처리 위반으로 사실상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종국적으로는 단순한 어떤 회계 처리 위반이 아니라 검찰에 통보가 되는 조치가 의결이 되면서 주권 거래 정지 사유가 된 겁니다. 증선위에서 회계 처리 기준의 위반이 단순하게 임원의 해임 권고나 과징금 부과를 넘어서 검찰에 통보가 된 경우에는 주권 거래 정지 사유가 해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자, 이로 인해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됐는데 회사는 2013년도부터 2013년과 2019년도까지 약 7년간 내부 관계라고 여기었던 아까 언급드렸던 엘파텍과의 어떤 이 특수 관계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즉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어떤 특혜를 제공했었다라고 이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래 유형이 이 회계장부, 회계 주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회계 정보를 이 일반 투자자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중대한 어떤 회계 부정이 있었다라고 증선이 좀 판단했었고, 이게 검찰에 통보가 되면서 프로텍의 경우에는 사실 상장 적격서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네네. 저희는 그래도 거래 정지는 피하지 않겠는가, 상장 유지 결정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을 해서 바로 상장 유지, 즉 거래 재개는 좀 됐는데 아직 검찰 통보 이후에 기소 여부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부가 증선위에서 최종적으로 이 금융위원회에서 좀 결정하게 되고 검찰에 일단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가 만약에 없다면 이 리스크는 해지가 좀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좀 맞는데 네. 일단 저는 뭐 시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사실상 이 프로텍의 어떤 회계 부정 행위가 사실상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좀 결론진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사건에 연루된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과 또 횡보에 대해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에 그렇다면 이제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그럼 모두 탈피한 것인가? 네네. 자, 이 관점인데 증선위에서의 어떤 검찰 통보 이후에 이게 뭐 정식적인 수사 여건에서 확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회사는 이와 관련돼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좀 판단을 좀 할 것이고 일단 이 기업의 자체적인 어떤 이 상장 적격성의 어떤 문제는 없었다라고 좀 결론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 적격성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것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신뢰성 회복 관점에 회사가 주목받아야 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강조했던 회사의 사업 가치가 훼손되었는가. 자, 이 부분인데 전혀 훼손된 것은 아니죠. 지금 사실상 이 거래 정지 이전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오히려 매수기는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 회사 최대의 이 기술이라고 좀 보여있는 히트슬러그입니다. 방열판이라고 불리는데 이 방열판이 사실상 이 성장세가 40%에 좀 육박하는, 즉 2021년도 하반기에 성장을 주도했던 이 기술이 바로 이 방열판 매출 부분의 성장이었는데 히트슬러그의 이 1분기 실적 호조도 반영될 것이고 만약에 반기 이후 3분기까지 기조 유지가 된다면 2022년도 사상 최대의 실적 달성이 충분하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10% 그리고 22%의 어떤 증가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 예측도 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즉 상장 적격성의 어떤 이슈는 있었지만 사업의 가치 훼손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프로텍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사업의 가치를 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프로텍 회사의 사업 가치는 이제 전혀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 부문에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프로텍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보면 주가 실망감이 좀 반영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2020년도를 기점으로 좀 보여준다면 지금 39,000원 이후에 다시금 35,000원. 상승 구간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된 흐름들 좀 가져왔던 종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낙폭을 좀 더 가져갔던 구간 여기인데, 자, 오늘도 7.6%가 하락한 26,650원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추세적인 지지선 라인까지 좀 거의 다 도달된 셈인데, 꼬리를 달면서 이탈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00원이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26,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린다. 지금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지수 변동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검찰 조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불확실성은 소폭 있다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 부분이 중대한 과실로 판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는 사실 2022년도에 사상 최대, 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 예고가 되어 있다는 점은 잘 참고 포인트가 좀 되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26,200원이 이탈하지 않는 보유 의견,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23,000원, 23,000원에서 25,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23,000원이 이탈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좀 봐도 무방한 구간입니다.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는 22,000원, 22,000원에서 23,500원, 22,000원에서 23,500원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26,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3,000원에서 25,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 23,000원이 이탈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 22,000원에서 23,500원까지 10%의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